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오늘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앞선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민주당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공천 파열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그다음에 무슨 비명 횡사, 찐명 횡재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보도된 걸 보니까 민주당 의원 하위 20% 31명인데 그중에 무려 28명이 비명계더라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공정성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공정성 논란을 네. 그냥 외부의 시선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하지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위 20% 들어간 분들도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전직 총리들, 원로들이 네. 야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도와주기가 어려워.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이제 주류 측에서는 개혁공천이야, 물갈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항변을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네.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다 거의 웬만하게 정리돼 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천을 못 받거나 하위 20% 들어가거나 낙천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엔 나 무기한 단식투쟁 하면서 이제 최고위원 거기 사무실 가지고 이제 판 깔고 누웠단 말이에요. 네. 이수진 의원이 의정활동 잘했냐 못했냐는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수진 의원도 아이 몰라 나 탈당할 거야. 김용주 부장도 나 탈당할 거야. 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 공천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네. 국민들에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지금 민주당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이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간에 그건 판단을 뒤로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큰 파동이에요, 위기다. 지금 공천 네. 파동. 네. 어떻게 보세요? 짜가지고 지금 말 못해. 아, 이거 먹을 때 맛있었는데 인생이 갑자기 행복하다라고 느꼈었는데 네. 갑자기 또 인생이 슬퍼졌어요. 네.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여기 다 담겨 있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노웅래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얘기했는데 저 뭐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중재인데 지역구만 원래 챙겼어요. 네. 뭐 큰 일을 한 적은 별로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네. 주변의 평가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은 이제 정치 후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돈 수천만 원의 네. 돈도 집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노웅래 의원 같은 네. 경우에. 이수진 의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큰 뭐 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나 다른 예를 들어 네. 김영주 의원이나 네. 손갑수 굉장히 의원이 그러냐. 상징적이에요, 박용진 의원.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네. 더구나 이건 재심 신청도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섞어서 막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물갈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섞어서 다 같이 안 돼. 네. 라고 해버려서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네. 사실은 뭐 이분을 왜 쓴소리했다고 이런 게 있으면 불공정해 보이죠. 네. 불공정해 보일 뿐더러 내부에서 보기에도 원로들이 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저도 사실 한 2, 3주 전부터 방송에서 지금 공천이나 민주당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네.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고쳐지는 게 없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환골탈태의 진통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밀고 나가요. 예, 환골탈태의 진통인데 보통 환골탈태라고 하면은 네. 그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옷을 벗고 네. 이상한 가죽 자켓을 끼고 어디 클럽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환골탈태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냐. 그 여론조사를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네. 현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그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당에서도 있어봤고. 네,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게 없어요, 원래? 현역 의원을 치려면은요, 네. 현역 의원을 포함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현역 의원이 얼마나 안 나오는지.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요. 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찍어놓은 거죠. 저 지역의 A 의원은 우리가 공천 안 줄 거야. 네. 그러니까 제껴놓고 딴 사람들 공천 줘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네. 다른 사람 경쟁력 조사부터 하자.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난 17일에 보도된 내용인데
인천 부평을 지역구 후보 적합도 조사의 문항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굽니까? 네. 1번 이동주 현 국회의원. 네. 2번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네. 2번 박선원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이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다 있잖아. 네. 근데 인재 영입한 인물이야? 그리고 국정원 차장까지 했어? 네. 그럼 실력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요. 네. 비명계의 낙천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 상당히 웃긴 일은 뭐냐면 이인영 의원을 공천을 안 주겠대. 네. 너 고향이 충주니까 너 충주로 가래. 네.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난 30년,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네. 서울 구로에서 정치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고향이니까 갑자기 고향을 가래.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면 같은 동일 지역 내에서 이동시켰어요. 네, 부산. 서병수 부산시장 했지, 부산 내에서 험지로 가. 네. 김태호 경남지사 했지, 경남에 조금 험지로 가. 이랬지. 네. 갑자기 고향 찾아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인영한테도 네. 야, 강남은 뭐 좀 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약간 좀 박빙으로 이겼거나 이번에 질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네. 네가 가면은 인물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용산에 한번 출마해봐. 이런 식이면은 본인도 좋습니다. 저도 뭐 한 3, 4선 의원했고 네. 당원에서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용산이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그런 갑자기 것들이. 그냥 고향 가라니까 이제 황당한 거지. 반발 안 하면은 바보예요.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잘라버리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럼 이건 공천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여론조사 얘기해 주신데 사실 이제 괴 여론조사다, 유령 여론조사다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돌린 건 맞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여론조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나쁘다고 봐요. 아니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이제 짚고 싶었는데 네.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일단 보여요. 여론조사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네. 괴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그랬죠. 이른바 신명 또 당의 지도부들이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네. 했고 제가 있는 다른 방송에서도 정성호 의원,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전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냥 여론조사를 개인도 자기 그 경쟁력이 얼마나 되려고 개인이 했을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개인이 어떻게 해야지? 당의 중진이 네. 그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했는데 공표가 안 됐다 그건 무조건 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며칠 동안 당의 주요 직책자들이 다 부인을 했어요. 네. 나도 몰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의총때 돼서야 얘기했잖아요. 네. 당에서 한 것 같다. 자, 공관이 전략 공관에 갔는데 조직국에서도 돌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일주일간 얘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다면 무능한 거예요. 네, 당장 그 자리에서 파악이 내려와야 돼요. 네. 당에서 이것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심각한 반발이 있는데 잘 모르는 일인데 그때 모르고 어디 커피 마시러 갔습니까? 당연히 알아봐야죠. 네. 뭐 알아본 데도 미루했어야 했어요? 전화 몇 통하면 알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은 몰랐다면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아는데도 얘기했다면 얘기 안 했다면 특히 뭐 가족 거짓말인데다가 감추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게 보여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불공정하게 보이는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네. 이게 이제 유병호 전략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병호 전략. 유병호 전략. 네. 감사원 사무처장 있잖아요. 네네. 이 구역에 미친 그 표현은 빼고요. 이 구역의 XX는 나야. 뭐 이런 전략인데 네. 난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알아서 너희들 뭐 판단해. 이거단 말이에요. 네. 그 전략 그대로 또 누가 하냐? 방심이가 그렇게 해요. 방심이. 말도 안 되게 할 때 오히려 심각하게 위축 하고 효과가 있죠. 큽니다.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잠시만 리더십에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요. 북한 미사일이 무서운 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요게 제가 명중이 이제 안 돼서. 그렇죠. 네. 이게 그건 저희들 사람들이 다 쫄아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유병호 전략 이런 건데 그냥 누구도 공정하게 안 보는 거를 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 알아서 나가려면 나가고 마음대로 해. 혹시 이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여론의 흐름도 민주당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얘는 클린스만 전략이다. 클린스만 전략이다. 그럼 진짜 유병호 얘기해 주지. 전략이 그게 훨씬 있어 보이네. 유병호 전략, 클린스만 외국인인데다가 전략. 독일 사람 아냐. 나는 기껏 유병호 얘기했는데 근데 둘 다 너무 나쁜 전략. 클린스만
있으면 훨씬 있어 보이잖아. 글로벌하고. 클리스만이 우리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무능력했냐? 네. 손흥민, 이강인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네. 신창과 고참들이 반목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그거를 정리하라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리하라고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씩 웃고만 있었어. 웃어. 그리고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단합, 단결! 딱 이거 사진만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건 무능력한 거예요. 무신경한 거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당내에서 친명, 비명, 친문 막 서로 공천 때문에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의 총장이 나타나지도 않아. 네. 왜 안 나타나냐? 네. 선약이 있었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비공개 뭐 네.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근데 하더라고요. 지금 당은 공천 때문에 난리 나게 생겼는데 네. 와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 듣고 정리할 거 좀 정리 좀 하고 네. 좀 설득할 거 설득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도 해주고 이게 바로 당대표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네. 뒤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 선약 있어가지고 나 총장 안 갈래. 그리고 나는 내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 이게 뭐예요 지금? 네. 그 큰일 났어요 민주당.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은 또 민주당의 여러 지지층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무슨 보수 언론이 하는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끼리 뭉쳐서 해야 갈 거 아니냐. 네. 근데 제가 3, 4주 전부터 이러다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그래도 어쨌든 선거는 어차피 중도층이 표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서로 좋다고 해봐야 뭐 지역구 더군다나 소선거 구제에서는 네. 한 표만 뒤져도 뒤지는 그렇죠. 건데 네. 그 다음에 정신 승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 더 큰 건 앞서 이제 입틀막 진짜 친구끼리도 해서 안 되는 게 뒤통수 때리는 거랑 입을 손으로 막는 거예요. 네. 일단 더럽잖아요. 입을 손으로 막으면. 비위생적이다. 기분 나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제 입 이렇게 말하면 혀를 내밀어서 얘가 더 더럽게 느끼기도 했는데 그 크다 보니까 이거 제가 더 손해보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저는 누구 입을 손으로 막는다? 뭐 20살 넘어서는 상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무도한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있다. 디올백. 요새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니네끼리 떠들든 말든 알아서 해. 몰라. 뻥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고 나름 스마트하다고 불려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맞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만 얘기해. 그런 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선거를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용인하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네.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경력 없어서 이민은 못 가는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네. 경선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한테 졌어. 네. 박용진 의원은 10%니까 30% 감점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페널티가. 그런 결과를 딱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네. 정봉주 전 의원도 훌륭한 분이지만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의정활동 잘못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네. 경선에서 정봉주가 됐단 말이야. 친명 세력. 수박을 처단하러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 공천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이제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물론 뭐 지금 소수당이 됐다가 대선 때 또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짜서 하는 것들은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그냥 지금의 민심들이 그대로 정확히 자꾸 선거에 반영돼서 지금의 현상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좀 안 좋아져서 물론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르막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오르막을 생각하고 지금 억지로 내리막에 간다? 그럼 이 내리막 때 피해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당성이 일단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지지율 추이를 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진단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선 후퇴로 빠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뒤로 빠지고 이제 다른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시 이철희 정무수석이
스킬이 있구나. 네. 솜씨가 있구나라고 네. 느꼈어요. 어차피 안 받아요. 이철희 수석도 알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대신 그 인터뷰를 저도 쭉 봤는데 네. 일단 세게 얘기해야 기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민주당에서 위기감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세게 해놓고 그 다음 질문이 났을 때 받을 거 안 받죠. 안 받아요, 뻔히. 제가 봐도 네.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봐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 안 받을 텐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이철희 전 수석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대안은 만약에 진짜 받는다면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 받는다면? 받는다면. 이번 시간에는 밥도둑 세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너무 맛있네, 여기 장. 어디장이라고요? 통영해인. 동영해인장. 네. 아, 저는 가리비장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멍게장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바다의 향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제 몸속으로 실핏줄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듭니다. 와, 실핏줄. 아, 형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양념 가리비장이 네. 나의 융털세포를 자극하고 있어. 공덕포차가 인정한 장세트 사형제, 통영의 신선한 가리비로 만든 가리비 삼형제, 연평도 신선한 꽃게를 깔끔하게 손질해서 먹기 편하게 준비한 손질 간장게장, 양념 간장게장. 이렇게 있는데요.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받는다면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 받는다면? 받는다면. 대안은 되죠. 아, 대안이 받는다면 된다? 대안이 되는데, 네. 그런데 묻고 더블로 가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스페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 갑자기 스페인어를 해라고 하는 것 같은 거 아닐까. 아, 그렇게 요구하는 해보고. 게?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 이재명 대표는 좀 강인한 캐릭터에 저도 이제 아까 얼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 네. 강인한 캐릭터에 자기의 소신대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자기를 희생해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진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네. 나는 게 더 강하고 지금까지 또 유권자 당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해 왔어요. 나 아니면 해결할 사람 없어. 정면 돌파한다? 그래서 네. 불출마를 저는 뭐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 불출마를 그래서 해결할 일은 불출마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재명 보고 대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네. 요즘 잘 안 보긴 했는데 TV에 나온 얼굴을 가만 보면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뭐 전화도 종종 했으니까 아. 봤을 때 뭐 그런 불출마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본인이 최전방에 서서 해결한다. 네. 근데 자꾸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불출마 플러스 당대표직 사퇴.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공천 끝날 때쯤 해가지고 네. 좀 불출마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당대표직 사퇴를 함으로써 본인이 좀 뭔가를 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총선 지면은 그 다음날 바로 당대표직 사퇴해야 돼요. 네, 어차피. 그 20일 뭐 당대표직 더 오래 한다고 뭔 이득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대표직 사퇴하고 선대위 체제로 좀 우리 민주당 바뀌었어요. 저 이재명 밉더라도 정권 심판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네. 당대표직 정도는 사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의 지금 이 파열음을 극복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